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정보보호연구실 석사과정 오명규이고요. 이번에 발표드릴 논문은 2023년 아이클레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논문 Quantifying Memorization Across Neural Language Models라는 논문입니다. 본 논문은 이제 구글 리서치, 펜실베니아 대학교 그리고 코넬 대학교의 공동 연구로 진행이 되었으며 발표 자료를 제작한 당시 4월 20일 기준으로 약 71회 인용이 되었습니다. 네, 신경 언어 모델, 뉴럴 랭귀지 모델의 성능은 이제 기존의 수백만 개에서 최근 이제 트릴리언 수조 개까지의 매개 변수로 이제 증가함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퍼포먼스가 향상되어 왔으며 훈련 데이터 세트도 마찬가지로 그 크기가 수백만 개에서 수조 개의 토큰으로 증가했습니다. 향후 이러한 추세로 미뤄볼 때 모델의 학습 데이터에 대한 암기 능력을 높이는 요인을 정량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실제로 최근 연구는 이제 훈련 데이터 추출 공격, 트레이닝 데이터 익스트랙션 어택과 같이 프리트레인된 모델과 상호작용해서 모델 학습에 사용된 개별 시퀀스를 추출할 수 있음을 많은 연구에서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공격은 이제 많이 효과적인 걸로 알려져 있지만 기존의 언어 모델에서 암기하는 양에 대한 로어 바운드만을 나타내며 뭔가 제한되거나 고정된 크기의 모델 또는 데이터셋의 연구에만 초점을 맞추고 좁은 암기와 규모 사이의 관계를 확인한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모델의 훈련 데이터 세트에서 프롬프트 세트를 구성을 하고 이를 접두사로 훈련된 모델을 입력함으로써 모델이 나머지 예제를 그대로 복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세 가지 뉴럴 랭귀지 모델 제품군, 그러니까 패밀리와 관련된 데이터 세트의 암기량을 종합적으로 정량화해서 앞서 언급한 세 가지 미의 해결 과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결과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모델의 규모, 그다음에 데이터의 중복 정도, 그다음에 컨텍스트, 프롬프트의 길이 등 암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속성을 광범위한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신경 언어 모델에서 암기를 질적으로 연구하는 광범위한 선행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전 연구에서는 이제 암기대 훈련 데이터를 복구하는 훈련 데이터 추출 공격이나 임의의 시퀀스, 랜덤 시퀀스인 카나리아를 모델 훈련 단계에 임의로 주입해서 학습 이후에 모델에 해당 카나리아에 대한 모델의 라이클리후드가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제 질적 연구이고 모델이 얼마나 많이 암기하는지 정확하게 정량화하기보다는 추출 가능한 데이터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을 목표로 좀 제한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이제 두 번째로 머신러닝 프라이버시 공개에 관한 이제 기존의 광범위한 연구와도 관련이 있으며 특정 예제의 존재를 감지하거나 속성을 학습하고자 시도하는 이전의 다른 인퍼런스 어택의 접근 방향과는 달리 랭귀지 모델링의 관련성으로 인해 익스트랙션 어택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추출은 모델에서 상당한 유출을 의미하며 대규모 텍스트 데이터 세트의 일반적인 특징인 데이터 듀플리케이션으로 인해 그런 암기의 양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심층 신경망에서의 암기에 관한 일반적인 정의 중 하나로 차등 프라이버시가 있습니다. 이는 이제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잘 보호하는 가장 잘 입증된 방법 중 하나이지만 중복성이 높은 많이 중복된 데이터의 암기를 방지하는 데는 따로 효과적이지 않으며 사회적, 언어적 데이터의 복잡성을 포착하지 못합니다. 또한 최근의 많은 발전에도 불구하고 높은 컴퓨테이셔널 코스트와 느린 수렴 속도, 그다음에 낮은 활용도는 차등 프라이버시 훈련의 대표적인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먼저 K-랭스 프롬프트로 익스트랙터블하다는 것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문장 S가 앞에 K-랭스 프롬프트 P에 의해 생성되면 익스트랙터블하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개의 토큰으로 구성된 프롬프트 P가 내가 추는 춤을 다들 따라 춰 있고
적절한 생성 모델 F에 대해 전체 스트링 내가 추는 춤을 다들 따라춰 매일 너의 알고리즘에 난 떠가 생성될 경우 문장 매일 너의 알고리즘에 난 떠는 모델 F에 의해 6개의 토큰들로부터 추출 가능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제 그리디 샘플링만을 정의에 포함시켰지만 이후 향후 실험에서 디코딩 전략, 선택 전략이 훈련 데이터의 추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추가적인 설명을 진행합니다. 본 정의와 이제 이전 연구들에서 언급한 메모라이제이션 데피니션과의 차이에 대해서도 본 논문에서 언급을 하고 있으며 모두 이제 다 이 논문을 포함해서 니콜라스 칼리니가 1저자로 또는 이제 교신 저자로 참여한 논문들입니다. 먼저 이제 differential privacy 또는 이제 counterfactual memorization은 counterfactual memorization은 찾아보니까 반사실적 암기라고 내용이 나오는데 그건 이제 특정 문제의 유무에 따라 특정 문서의 유무에 따라 학습된 모델의 예측 변화 정도를 관찰함으로써 암기를 정의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특히 반사실적 암기에 관련된 논문에서는 112밀리언 개의 파라미터를 갖는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을 수천 개 이상 학습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백 개에서 수천 개의 랭귀지 모델을 학습하는 과정은 지나치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계산 비용이 많이 들므로 본 논문에서는 해당 정의가 실용적이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카나리를 이용해서 모델을 정량적으로 익스포저를 계산하는 이전의 연구에서는 임의의 단어로 구성된 시퀀스를 모델에 주입하고 트레이닝한 뒤에 그런 컨피던스의 변화를 살펴보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카나리아 시퀀스당 수천 번의 생성이 필요하며 세심하게 디자인된 훈련 예제에만 적합합니다. K-아이데릭 메모라이제이션은 훈련 데이터 세트에서 최대 K개의 도큐멘트에서 등장한 문장에 대한 메모라이제이션을 정의하였습니다. 이는 프롬프트가 주어지지 않는 환경에서의 암기 측정에는 유효하지만 훈련 데이터로 프롬프트를 구성하여 엄격하게 메모라이제이션 바운더리를 데피니션하는 본 과정에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모델 평가를 위해 모든 훈련 데이터 세트에 대한 암기 여부를 관찰하면 매우 이상적이겠지만 실제로는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매우 크기 때문에 계산적으로 금지됩니다. 따라서 그 대신 더 작지만 통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유의미한 5만 개의 샘플로 이루어진 서브셋을 오리지널 트레이닝 데이터 셋으로부터 생성합니다. 그 서브셋의 임의의 L 랭스의 문장에 대해 처음 L-50개의 토큰으로 나머지 50개의 토큰을 복원할 수 있으면 해당 문장을 익스트랙터블 하다라고 본 논문에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해당 서브셋의 시퀀스들을 선택하는 샘플링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유니폼하게 샘플링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트레이닝 코퍼스는 이제 오른쪽 그림, 논문에서 나오는 그림은 아닌데 오른쪽 그림과 같이 다수의 중복된 데이터 세트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런 랜덤 샘플링 방식은 등장 빈도의 테일에 등장하는 즉 거의 반복해서 등장하지 않는 일부 시퀀스에 대한 암기 결과를 대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연구에서의 디듀플리케이팅 방법을 따라 문장의 길이 및 중복되는 횟수 모두로 정교화하여 무작위로 선택하는 방법을 취하였으며 결과적으로 50개에서 500개의 토큰 길이 각각에 대해 5만 개의 예제를 수집, 총 50만 개의 시퀀스를 선별하였습니다. 실험에는 더 파일 데이터 세트와 이로 학습된 GPT-NEO 모델 패밀리를 사용했습니다. GPT-NEO 패밀리는 작게는 125밀리언부터 크게는 6빌리언 파라미터로 이루어진 총 4개의 서로 다른 크기의 모델로 구성이 됩니다. 데이터 세트는 이제 더 파일 데이터 셋으로 책, 웹 스크랩, 오픈소스 코드 등 다양한 학습 데이터에 의해 다양한 학습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험 결과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으로 더 큰 모델일수록 그 다음에 반복되는 문장이 많을수록 그리고 이제 긴 프롬프트가 주어질수록 더욱 암기율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본 논문에서는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모델 사이즈
그러니까 이제 파라미터 수와 암기 능력의 사이의 관계를 정량적으로 분석합니다. 100만 개 이상의 모델 제너레이션을 분석한 결과 모델의 크기가 커질수록 암기하는 능력도 같이 올라감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림 A에서 X축은 로그 스케일이므로 모델의 크기가 10배 증가하면 전체적으로 19%의 암기 능력이 증가한다고 해석 가능합니다. 단 암기 비율은 상한선이 100%이므로 무한정 암기 능력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베이스라인은 GPT-2의 암기 정도와 실험했던 GPT 네오 패밀리 간의 암기 능력이 오차범위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더 큰 모델이 더 많이 암기한다는 결과가 훈련 데이터의 특성이 아닌 더 큰 모델의 암기 능력 때문이라면 비슷한 데이터로 훈련된 GPT-2 베이스라인의 암기 능력도 GPT 네오와 같은 양상을 보여야 합니다. 하지만 약 13억 개의 파라미터를 갖는 비슷한 크기의 GPT 네오와 베이스라인 모델 사이에서도 암기 능력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부터 저자들은 더 큰 모델이 실제로 데이터들을 많이 암기하기 때문에 추출 가능한 훈련 데이터의 비율이 높으며 단순히 더 큰 모델이 정확하기 때문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문자열이 훈련 데이터 세트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횟수와 암기 비율에 따른 상관관계를 측정합니다. 저자들은 반복 횟수가 2회에서 최대 900회 사이인 버킷을 만들어서 각각 1000개의 겹치지 않은 문장들을 선택하여 암기 능력을 측정하였습니다. 암기는 문장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디듀플리케이팅을 통해 메모라이제이션을 방지할 수 있다는 선행 연구와의 결과 일치합니다. 다만 거의 반복되지 않았더라도 적절한 횟수의 시도를 통해 익스트랙션 할 수 있으므로 중복 제거가 이런 프라이버시 리키지를 완전히 방지하지는 못합니다. 앞에 두 질문에서는 시퀀스에서 고정된 수의 토큰이 컨텍스트로 제공될 때 데이터 수집과 모델 훈련 결정이 모델 훈련 데이터 유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모델이 고정되어 있더라도 모델에 전달되는 프롬프트의 길이를 제어해서 추출 가능한 학습 데이터 양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소 50개에서 최대 450개의 프롬프트 길이로 이루어진 각 문장들에 대해 추출 가능성을 계산하여 마지막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프롬프트 랭스와 추출 가능성 사이에는 로그 리니어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일부의 암기는 적절한 프롬프트 랭스라는 특정 컨디션 하에서만 발생하는데 저자들은 이를 디스커버빌리티 피노미넘이라고 부릅니다. 즉 발견 가능성 현상은 일부 문장들이 모델에 숨겨져 있으며 추출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지식, 그러니까 프롬프트가 필요하다는 것을 본 논문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관점에서 일부 암기가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은 긍정적인 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언어 생성 API를 구축할 때 개발자들은 최대 프롬프트 길이를 제한하여 언어 모델에 대한 추출 위험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암기를 정량화하기 위해서 이런 테일을 발견하기 위해 충분히 많은 프롬프트를 제공하므로 개인정보 감사 기능을 더욱 챌린지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요소 또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암기를 정량하기 위해서 사용 가능한 다른 전략들에 대해서도 본 논문에서 같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문장의 길이 및 중복 횟수를 모두 정교화하여 무작위로 선택하지 않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유니폼 랜덤하게 데이터 세트를 샘플링합니다. 이 경우 모델 규모와 컨텍스트 길이에 따라 이전과 유사한 정량적 스케일링 추이를 보였으나 전체적인 암기 가능성은 훨씬 낮아짐을 확인하였습니다. 암기를 정의할 때 명시한 그레이디 디코딩 이외의 다른 디코딩 전략에 대해서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빔 서치인데요. 이는 알규맥스를 선택하는 그레이디 디코딩과 추출 가능성 측면에서 거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런 디코딩 전략이
훈련 데이터 추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앞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본 논문에서는 이제 탑K나 탑P 샘플링과 같이 근래에 자주 사용되는 제너레이션 랜덤 샘플링 전략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랜덤 샘플링의 목적인 언어적 참신성을 높이는 것과 훈련 데이터 추출 공격의 목적인 발견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서로 상반되므로 이러한 실험을 진행하는 것이 유의미하지 않다라고 해서 실험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자들은 이제 익스트랙터블 하다는 것의 정의를 좀 더 엄밀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X1을 선택을 하고 프롬프트를 P로 잡았다면 S1이 생성되는 경우에만 석세스 하였다고 보았지만 사실 S2를 생성하는 경우에도 훈련 데이터에 존재하는 X2를 복원하는 꼴이 되므로 둘 다 성공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프롬프트 P로 시작되는 모든 시퀀스를 조사해야 하므로 매우 많은 컴퓨팅 리소스가 필요하여 저자들은 해당 방법으로 수행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암기된 샘플을 정성적으로 확인해 보았을 때 일부 예제에서는 하나의 모델에서는 암기되었지만 다른 규모의 모델에서는 암기되지 않은 그런 경우를 발견하였습니다. 위쪽 표는 더 큰 모델에서는 암기되었지만 작은 모델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그 반대의 경우보다 많음을 보여줍니다. 당연히 작은 모델에서는 암기되었지만 큰 모델에서는 그렇지 않은 우상단에 있는 경우보다 큰 모델에서는 암기되었지만 작은 모델에서는 암기되지 않은 좌하단의 경우가 더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는 그림과 같습니다. 6 빌리언 모델에서는 완전히 암기되었지만 그보다 작은 2.7 빌리언에서는 부분적으로 암기되었으며 1.3 빌리언 및 125 밀리언 모델에서는 거의 암기되지 않은 그런 예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다른 실험 환경에서도 위와 같은 연구를 반복하여 실험의 신뢰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첫 번째로 인코더 디코더 트랜스포머 구조이면서 마스크 랭귀지 모델링의 트레이닝 오브젝트를 따르는 T5 패밀리에 대해서도 실험하였습니다. T5는 약 300GB 크기의 C4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 학습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다른 논문에서 쓰였던 T5와 비슷한 크기이지만 훈련 데이터 세트의 중복이 엄격하게 제거된 데이터 세트에 대해 학습된 모델에 대해서도 실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메타 AI에서 공개한 GPT-3의 오픈소스 버전인 오픈 프리트레인 트랜스포머, 줄여서 OPT 모델에 대해서도 실험하였으며 이때 모델은 본 실험에서 사용된 GPT-네오 및 GPT-JE와 같이 더 파일에 대해서도 학습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개된 트랜스포머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인코더 블럭과 디코더 블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로는 이제 2020년 AC에서 공개된 메타 AI의 바트, 2020년 JMLR에서 공개된 구글 브레인의 T5 등이 있으며 텍스트로 입력이 들어가서 텍스트의 출력이 나오는 작업인 Neural Machine Translation, Abstractive Summarization 등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인코더 블록만을 사용하는 경우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 작업에 좀 더 특화되며 대표적으로 19년도 NAAC에서 공개된 구글의 버트가 있습니다. 반대로 디코더 블록만을 사용하는 경우 내추럴 랭귀지 제너레이션 작업에 좀 더 특화되며 대표적으로 2020년 유립스에서 베스트 페이퍼 어워드를 받은 GPT-3 모델이 있습니다. 다만 GPT 계열은 적절한 튜닝을 통해서 버트 모델들만큼이나 내추럴 랭귀지 언더스탠딩 작업에서 아웃스탠딩 하다는 점이 알려져 있습니다. T5 모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텍스트 투 텍스트 트랜스포머 구조로 다양한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데 왼쪽의 그림에서 Neural Machine Translation, Sentence Reasoning, Sentence Textual Similarity 측정, 그 다음에 Abstractive Summarization까지 다양한 텍스트를 모델 구조 변경 없이 사용 가능함을 볼 수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무작위로 삭제된 스팬을 복원하도록 하는 마스크 랭귀지 모델링을 가지고 학습되었으며
그 방식은 오른쪽처럼 빈 칸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첫 번째 추가 연구는 C4 데이터셋과 마스크 랭귀지 모델 오브젝트로 학습된 T5 모델에 관한 실험입니다. 이때 기존의 암기 정의를 마스크 랭귀지 모델 오브젝트로 학습된 언어 모델에 맞게 수정하는 작업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토큰의 15%를 랜덤하게 마스크로 바꾼 뒤 이를 정상적으로 보관할 수 있으면 익스트랙터블 하다라고 보았는데, 이때 15%는 일반적인 마스크 랭귀지 모델링 작업에서 사용되는 콜옵션 비율입니다. 그 결과 GPT 패밀리를 대상으로 했을 때와 스케일링 트렌드가 거의 비슷했지만 절대적인 암기량이 훨씬 작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실험으로 중복이 제거된 C4 데이터셋에서 훈련된 트랜스포머 모델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입니다. 세 가지 데이터셋 버전을 고려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오리지널 C4 데이터세트, 두 번째로 다른 문서와 유사하게 중복되는 데이터를 제거한 Near Drop C4 데이터셋, Near Drop 방법으로 제거한 C4 데이터세트, 그리고 다른 문서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유사성을 가진 문서를 제거하는 방식인 Extract Substring 방식으로 프리프로세싱된 C4 데이터세트 등 총 3가지를 고려하였습니다. 실험 결과 중복 제거된 데이터세트로 훈련된 모델이 중복 제거 없이 훈련된 모델보다 더 적은 데이터를 암기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중복 제거는 최대 100회까지 반복되는 시퀀스에는 도움이 되지만 그 이상 자주 반복되는 시퀀스에는 큰 효과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5밀리언에서 175빌리언에 달하는 파라미터를 가진 OPT 패밀리에 대해서도 실험하였습니다. 이는 중복이 제거된 800여 기가바이트의 더 파일 데이터셋에 대해서 훈련되었으므로 중복 제거가 되지 않은 다른 데이터셋으로 학습된 모델들보다 더 많은 암기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다. 실험 결과 전반적으로 GPT-neo의 모델 제품군에서 발견된 것과 거의 동일한 스케일링 추세가 있었지만 그 효과 크기는 훨씬 작았습니다. 이로부터 2가지 가능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는데, 먼저 신중한 데이터 큐레이션과 학습을 통해 암기량을 줄일 수 있거나, 또는 데이터 분포에 약간만 변화가 있어도 암기되는 콘텐츠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 2가지 가정에 답하는 것을 향후 연구로 남겼습니다. 결과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암기된 데이터를 찾기 위해 훈련 데이터 세트를 재처리하여 라지 랭귀지 모델에서의 암기에 대한 최초의 포괄적인 정량적 분석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크게 2가지 결론을 내리며 마무리합니다. 먼저 일반화 연구를 하는 연구자들에게 더 큰 모델은 작은 모델보다 더 많은 훈련 세부 정보를 기억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더 큰 모델을 훈련하는 데 사용되는 데이터 세트를 신중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른 한편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되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자들에게는 학습 데이터 세트의 디듀플리케이션과 같이 암기로 인한 피해를 완화할 수 있는 실용적인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본 논문은 이제 아이클레어 2023년도 스포트라이트에 해당하는 탑 25% 점수를 받으며 억셉된 논문입니다. 본 논문 리뷰에 대한 본 논문의 강점으로는 현재 언어 모델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잘 일치하므로 일부 어디언스에게는 매우 흥미로울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논문이 매우 잘 작성되어 있고 이해하기 쉬우며 상당히 광범위한 실험이 수행되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본 논문의 단점으로는 실험 결과가 너무 예상된 실험 결과이며 어떤 식으로든 일부 경향은 이전 연구에서 보고된 바가 있고, 따라서 오럴 프레젠테이션에 해당하기에는 노벨티가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질문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첫 페이지에 적혀 있는 이메일 주소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